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의 혼술 2월 1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좀 흥미로운 토론 배틀이 있었죠. 서울시장 경선 첫 1대1 토론에서 오늘은 오세훈, 조은희 후보 그리고 그 앞에 나경원, 오신환 후보가 각각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을 벌이고 그 토론 결과를 시민참관인당 1000명이 ARS 투표를 통해서 누가 이겼다. 오늘 그렇게 또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몇 대 몇으로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이쪽을 선택하고 저쪽을 선택하고 그런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그냥 성적만 발표를 했는데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오세훈 후보가 조은희 후보에게 이겼고 또 나경원 후보가 오신환 후보에게 이겼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1차전입니다. 1차전이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토론이 있고 또 합동 토론도 있고 또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그런 토론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막전, 앞으로 어떤 또 토론 배틀이 일어날지. 오늘은 사실 배틀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모자라는, 물론 차분하게 진행은 됐지만 흥행을 위해서 막 서로 맞붙는 그런 장면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될 토론에서는 또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보의 권력 김어준 씨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는 교통방송이 있는데 TBS죠. 교통방송이 있는데 이 서울시가 연간 40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사장 인사도 하고 인사도 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지만 지원을 하는 그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교통방송이 말 그대로 교통 상황을 다 방송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교통 상황은 워낙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 SNS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있고 GPS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사 문제까지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입김을 상당히 불어넣어서 교통방송 서울시가 지원하는 연간 400억 지원하는 그 교통방송에 입김을 집어넣어서 정치색이 상당히 편향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김어준 씨입니다. 과거에 낙검수 했던 김어준 씨. 자, 어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조은희 후보가 어제 뉴스공장 교통방송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김어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했죠. 그리고 면전에서 아주 따가운 소리를 했습니다.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만들겠다. 아주 면전에서 이야기한 거죠.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김어준 씨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TV조선 너무 많이 보신 것 아니냐. TV조선에서 좀 보수 성향의 방송이죠. TV조선에서 김어준 자기에게 비판적이라서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민의 나팔수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나는 뉴스공장 그만둬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봤죠. 간족거리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조은희 후보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신에 진중권, 서민, 서정욱 이런 코너도 좀 만들면 된다.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죠. 진중권 당신 내가 서울시장 때도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되고 그냥 거기에 해.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보수 진영, 서민 진중권은 원래 진보 농객이지만은 진보 쪽에 따가운 목소리를 내죠. 그 두 사람도 코너 하나 만들어주고 또 보수 우파 농객인 서정욱 변호사도 코너 하나 만들어주면 균형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고 뭐가 찔렸는지 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 논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논쟁에 참전을 해서 오늘 이 박영선 후보는 조은희 후보가 계속 조은희 후보의 공약을 베낀다고 계속 공격을 하는 저격을 하는 그 상대방이죠. 그런데 박영선이 오늘 참전을 했습니다. YTN의 항보선의 출발시 아침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조은희 후보의 말을 언론 자유 침해다.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 청취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시민들 호응도가 높다는 것 아니냐. 청취율 높으니까 시민들 호응도가 높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계속해도 된다. 그리고 한 방송을 지금은 서울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조은희 후보에게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 조은희 후보가 또 즉각 오늘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죠. 야, 이거 교통방송 그 패널 구성이나 한번 살펴봤느냐? 패널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거기 나와서 이야기도 하는지 김호준 프로에 지금 아마 박영선 후보가 김호준의 뉴스공장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친문들에게 눈도장 찍도록 김호준이 도와줘서 거기에 보온하려고 뭐 그런 말, 뭐 독재적 발상 어쩌고 하겠지만, 야, 이거 서울시장이 박영선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박영선이 서울시장 되면 더 많은 편가르기가 행행할 것 같아. 그런 편파 방송에 대해서 두둔을 하고, 박영선 후보가 거기에 출연을, 듣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른바 친문 열성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막 퍼뜨리죠. 자, 그래서 그 도와줘서 친문들에게 눈도장, 박영선 눈도장 찍도록 도와줘서 지금 보온하는 거냐? 내 말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 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도 했습니다. 조은희 후보가 김어준이 나에게 TV조선을 너무 많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박영선 후보가 선거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TV조선에서 방영하는 아내의 맛, 여기에 직접 출연을 했죠. 아내의 맛에 직접 출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에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박영선은 TV조선이 공정한 방송이라서 출연을 한 것이냐? 입장을 밝혀라. 왜 공정한 방송인데 김호준은 TV조선을 운영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선이 막 확대가 되는데, 김어준과 같이 낙곰수를 진행을 했던 김용민이라고 있죠. 막말, 엄청난 막말. 과거에 뭐 미국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막말을 해서 뭐 선거판도 뭐 흔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 인물입니다. 김용민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평화나무라는 데가 있네요. 평화나무라는 데서 조원희를 비롯해서 오신환 후보, 또 금태섭 후보, 지금 컷오프 예비경찰에서 탈락했지만 김경식 후보, 이 사람들을 전부 내일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 김어준 퇴출 또는 김어준 프로 폐지 이런 공약을 내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여기까지 있는 상황 전개를 설명을 해드렸고, 제 입장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신문기자 생활을 지금 언론에서 32년째 했고, 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물론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는 방송기자 출신이죠. 조은희 후보는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언론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을 평가를 하면, 김어준 뉴스공장은 언론이 아니다. 선동도구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이 공정성이 생명이죠. 공정해야 됩니다. 자, 언론의 기능을 크게 보면은 보도 기능과 지도 기능과 오락 기능, 또 광고 기능만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도 기능이죠. 보도 기능은 팩트 위주로 사실을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신문으로 보면은 일면 톱 뉴스, 뭐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죠. 그리고 방송으로 하면은 제일 앞에 그냥 이렇게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팩트, 사실 위주로 보도를 하는 그것이 보도 기능인데, 두 번째가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지도 기능. 지도 기능은 뭐냐면 이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신문 같으면은 이 해설면이 있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해설하는 해설면이 있고, 사설이 있고, 칼럼이 있고, 그런 것이 지도 기능입니다. 그 방송은 논평을 하죠. 논평을 하고 또 평론을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지도 기능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냥 여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지도 기능에서는 약간의 편향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향하는 것이 진보를 지향하느냐, 보수를 지향하느냐, 현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비판적이냐, 이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편 프로그램 같은 데서 패널들 보면은 딱 균형을 맞춰줘. 진보, 보수 균형을 맞춰서 양쪽에 디베이트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시청자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죠. 진보 쪽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보수 쪽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개인 방송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편향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김어준 프로그램은 편향성 정도가 아니고 사실을 왜곡을 합니다. 없는 사실을 갖다 내고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선동을 하는 것이죠. 정치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가 뭐 청취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유튜브 개인 방송에 올려서 조회수가 높으면 그 방송이 계속 좋은 건가요? 그것이 뭐 공정성이 담보가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좋은 유튜브입니까? 일단 팬덤을 이끌고 가면서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팬덤이 그대로 쫙 따라가니 시청률 높게 나오는 겁니다. 유튜브 뭐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로도 나타납니다. 지난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심의를 한 것이 교통방송 전체를 합해서 28건인데 그 중에서 18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편파적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정권에 거의 장악이 돼서 어떤 진보 쪽에 무조건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데 심지어 방통위, 지금의 정권에 장악된 방통위마저도 18건을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고 해서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원희 후보가 패널 구성을 보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죠. 자, 패널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 3년 동안 패널 출연 횟수를 분석을 해보니 민주당 소속이 238번, 국민의힘 소속은 불과 71번, 238대 71 출연 횟수가 그렇습니다. 다른 패널들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패널이 341회, 보수 성향 패널이 75회, 341대 75. 국민의힘이나 보수 성향 후보들 그 패널들은 그냥 고색 맞추기 한 것이죠. 고색 맞추기 해도 수적으로 딱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한 300번 부를 때 한 70번 이렇게 부르는, 한 5번 부를 때 한 번. 자, 그런 그 패널 구성 이런 것이 어떻게 이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어준 씨가 일으킨 논란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이 코로나가 대구에서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됐을 때, 대구 그 신천지 발로 확산이 많이 됐을 때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들이 듣는 이 버스 안에서도 버스 기사분이 그걸 털어놓으면 그 승객들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김어준 씨가 대구에서 뭐 지금 몇 명당 한 명꼴이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몇 명당 몇 명꼴이 될 것 같아. 이거는 완전히 대구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구라는 데가 보수 그 지역적으로 보수 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대구 사태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다시 확산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오히려 대구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서울 사태라는 말은 안 써죠. 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 사태야. 왜 지금은 서울 사태라는 말을 안 썼느냐. 그리고 과거에 그 성폭력 미투 사건이, 미투가 한참 막 번질 때가 있었죠. 그때 미투 번졌을 때 주로 진보 성향 사회지도층이나 무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연루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기 대해서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음모론. 마치 정권에, 진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음모론까지 제기한 게 김어준 씨입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조국 일가 비리,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특혜 혜택, 특혜 복무 이호 이런 게 나왔을 때 일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익명으로 내세워서 막 그쪽에 조국 추미애 쪽에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작이죠. 그런 조작까지 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우리 돈 떼먹었다 비판을 했을 때
그 기자회견문을 다른 사람이 써준 것 같아.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난다. 공장 냄새가 난다는 거죠. 진보를 저격하기 위한 그 할머니,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서 진보를 공격하기 위한 공장 냄새가 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주장들을 하려면은 개인 방송에서 하면 됩니다. 자극적으로 하고 선동적으로 해서 그 시청률을 조회수 올리고 하면 되는데, 한 해 출연에 엄청난 돈을 받고 지금 준 공영방송이나 다름없는 교통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울시 예산이 연 4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입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김어준은 일종의 진보 좌파 권력의 진보 좌파의 권력이 됐습니다. 김어준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진보 좌파 쪽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김어준 포레에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 쩔쩔매고 김어준 말 한마디 어쩔 줄 몰라고 김어준이 마침 어떤 지침을 내리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김어준은 이미 진보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원희 이 후보가 불을 지핀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 교통방송 문제, 이 문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충분히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근근의 혼술이었습니다.